유압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를 보시면 A는 유압 모터네요. 유압 모터가 사용이 됐고 2포트 2위치 편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초기 상태가 막혀있는 타입을 썼습니다. 네. B 실린더 쪽에는 4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실린더의 초기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실습장에 이 2포트 2위치 밸브가 두 종류가 다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연결을 했습니다. 그냥 2포트 2위치 편솔레노이드 밸브네 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펌프를 키면 모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전을 하죠. 전기 신호 없이도. 네. 그러면 회전을 하면 밸브를 잘못 선택했나 하고 올바르게 2포트 2위치 막혀있는 타입을 써주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에서 조금 혼동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많이. 자, 4포트 2위치 양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양쪽에 스프링이 없는 거예요.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이 밸브는 마지막에 동작한 상태가 내부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놓고 펌프를 켜면 일단 오른쪽이나 왼쪽 위치 중에 어느 하나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실린더가 후진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배관을 해놓고 확인을 할 건 뭐예요? 전기선을 가지고 직접 대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Y2가 켜지면 이 실린더는 어떻게 돼야 돼요? Y2가 켜지면 후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Y3이 켜지면 전진을 해야 되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없는 양솔레노이드를 쓸 때는 회로도대로 움직이는지, 즉 지금 이 회로도에서는 Y2번을 키면 후진, Y3번을 켜면 전진이니까 그거를 직접 전기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할 때는 초기 상태가 실린더 전진이니까 Y3번의 전기를 줘서 실린더를 전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초기 상태 잡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변이 단계 선도를 보겠습니다. 동작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모터 A는 첫 번째 동작이 어느 방향이죠? CW, 시계 방향. 회전을 하고요. 실린더 B는 후진을 합니다. 두 번째 동작, 모터는 정지를 해요. 그리고 실린더 B는 전진을 합니다. 이 위에다가 신호를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는 PB 1번이 되고요. B가 후진을 해서 LS 1번을 온시키면 모터는 정지를 하고 B는 전진을 합니다. B가 전진을 해서 LS 2번을 온시키면 시스템은 정지를 하는 거죠. 이 LS 2번은 재시작을 할 때는 재시작의 시작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회로 쪽으로 와서요. 솔레노이드 아래쪽의 기능을 정리하겠습니다. Y1번 솔레노이드는 모터 A를 정회전시키고 정지를 시키는 솔레노이드네요. Y2번은 실린더 B를 어떻게 해요? 후진시키는 솔레노이드입니다. Y2번이 켜지면. 그리고 Y3번은 실린더 B를 전진시키는 솔레노이드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전체적인 회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 회로는 제가 정리해 놓은 설계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따라가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K1이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K1로 만들어야 되는 동작이 A 정회전하고 B 후진이에요. K1로 A 정회전 시키는지 확인을 했더니 네, 맞게 돼 있고요. K1로 B 후진 시키는지 확인을 했더니 역시 맞게 돼 있습니다. 이제 B가 후진을 해서 LS 1번을 누르면 자, 근데 여기 표현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 초기 상태가 실린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LS 1번이 처음에 눌려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면 LS 1번을 눌려 있지 않은 상태의 A 접점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아무튼 요거 하나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LS 1번이 눌려지면 K2가 자기 유지가 됩니다. K2가 자기 유지가 되면 만들어야 되는 동작이 모터 A는 정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지. 여기 정지라고 안 썼네요. 그리고 실린더 B를 전진을 시켜야 돼요. K2로 A 정지. A 정지 시키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K2에 비접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K2로 B를 전진. K2로 B를 전진. 맞게 돼 있고요. 지금 앞에서 K1이 자기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K1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Y2에도 K2로 끊어줘야 됩니다. 네.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없네요. 자, 이제 B가 전진을 해서 LS 2번을 누르면, 자,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회로에서 LS 2번이 지금 눌려 있다라고 해서 이 시험 문제들에서는 화살표를 붙이잖아요. 근데 화살표 안 붙여서 써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놔둬도 돼요. 네. 그러면 화살표를 안 붙인 거는 초기 상태에 눌려져 있는 것을 표현을 안 한 그냥 그 자체의 A 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바꿀 필요 없고요. 그러면 B가 전진을 해서 LS 2번을 누르게 되면 K3이 ON이 되면서 전기 회로가 초기화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굳이 이 K3의 비접점 써줄 필요는 없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의 오류긴 한데 요거 하나는 사실은 뭐 그냥 A 접점으로 봐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요것만 바꿔서 작업을 해도 네, 뭐 큰 동작에는 무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동작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 책을 보면은 이렇게 수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K1, 요거 두 개하고 K2의 비접점, 중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한쪽을 지우고 그냥 같이 쓰자라고 이렇게 수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네. 여기 제 책대로 해놓고 책 밑에 뭐라고 제가 한 줄 적어놨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접점의 허용 전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책처럼 Y1번하고 Y2번을 병렬로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기를 좀 추천드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시험 그 요구사항의 앞부분에 보면은 기본 동작에서는 릴레이의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실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 K2번이 접점이 몇 개가 사용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작업을 하려면 K2의 접점이 5개가 필요하니까 K2의 코일에서 여분의 릴레이를 하나 확장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거를 릴레이를 하나 더 쓴 걸로 볼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K2의 접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병렬로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아마 시험을 볼 때는 한번 물어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독관한테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뭐 K2가 여기 K3이 K2로 바뀌면서 5개가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이거 답이니까. 그냥 혹시나 접점 수가 도면에서 4개를 초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해당 릴레이를 이렇게 병렬로 하나 더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기 싫으면 제 책대로 여기를 병렬로 연결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이거는 장비를 고장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통 쓰는 범용 릴레이 같은 경우에 24V 범용 릴레이 24V로 동작하는 범용 릴레이의 접점이 아마 14핀 릴레이가 허용 전류 용량이 약 한 10A 정도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0A 정도. 네. DC 24V 10A.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장비들은 이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뜯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걸 봤더니 2A밖에 안 돼요. 전류 용량이, 이 접점들. 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 유압 솔레노이드들은 그 DC 24V인 경우에는 보통 한 1A 이상 소모가 됩니다. 네. 그러면 Y1번하고 Y2번이 여기서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접점 하나에서 2개의 솔레노이드를 동작을 시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접점이 소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용량이 낮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K3이 K2로 바뀌면은 접점이 5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나 접점이 4개 이상, 그러니까 4개를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시면은 이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책처럼 병렬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 계획 보겠습니다. 3번을 먼저 볼게요. 유압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워 유닛의 토출구에 체크 밸브를 추가하시오. 파워 유닛의 토출구에 체크 밸브를 추가하시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역류 방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실린더 B 전진 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미터 인 회로를 구성하고 실린더 로드 측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와 압력계를 사용하여 자중 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하시오. 실린더 B 전진 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로 미터 인 회로를 구성하시오. 네, 미터 인 실린더 전진 시.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로드 측에,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실린더 튀어나오는 부분을 로드라고 해요. 뭐 이쪽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설치를 해서 자중 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하시오. 네, 해봤었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설치하고 압력 게이지도 같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3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 방법은 전에 설명드렸죠. 실린더가 전진할 때 실린더에서 나오는 작동류에 이 3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전진하는 중에 3이 되도록 여러 번 동작을 시키면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2번까지도 완료가 되고요. 자, 이제 1번. 공합 4번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네요. PB2, PB3을 추가해서 PB2를 누르면 3회 연속 동작하고 PB3을 누르면 카운터가 리셋이 됩니다. 연속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PB2로 자기 유지 회로 하나 구성을 해주고요. 릴레이는 K4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K4의 접점을 기존의 시작 스위치와 병렬로 연결을 하면 연속 동작을 하는 거고요. 연속 동작의 정지는 3번 반복한 후에 카운터의 출력으로 정지를 시킵니다. 이제 또 해줘야 될 게 카운터에 들어가는 2개 신호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셋과 리셋. 자, 셋 신호는 K2번 정도 넣어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응용을 할 때는 어쨌든 릴레이를 하나 더 쓰긴 해야 되네요. 지금은 K1번이나 3번으로 하면 조금 좀 애매합니다. K2번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셋 신호는 PB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공기압 4번 설명할 때 요거 자꾸 빼먹네요. 카운터 값 올라갈 때 연속 동작 중에만 올라가도록 하려면은 이 자기 유지 접점을 여기 하나씩 더 넣어주라고 했죠. 네. 공기압 4번에선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안 드렸네요. K4번. A 접점까지 넣어주면 연속 동작 중에만 카운터 값이 올라가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압 4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